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푸른 산이 있죠. 지리산에 가면은 지리산 복덩어리라고 불리는 만복대가 있습니다. 1400m가 넘는 그 정상에서 내려다본 지리산의 모습인데요. 자, 이 푸른 산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자, 고려가요 청산별곡은 사르리 살을 렸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라고 시작하죠. 자, 이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선생님이 기댈 곳 없는 아픔을 달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고려가요 청산별곡, 기댈 곳 없는 아픔을 달래는 방법. 청산을 찾아도 바다를 찾아도 더해지는 아픔, 한 잔 술로 달랠 수밖에. 조금 슬프죠. 청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바다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술 한 잔으로 달랠 수밖에 없다. 좀 아픈 삶이다, 그죠? 자,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기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누르면 선생님 음성이 나오는 해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함께 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대가 떠난 후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습니다. 청산을 찾아도 눈물만 납니다. 밤은 더 외롭고 아픕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생각해도 왜 이리 아픈 운명일까요? 삶이 왜 이리 힘들까요?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도 제가 기댈 곳 없으니 한 잔 술로 달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고뇌와 비애를 노래한 고려가요 청산별곡 해설입니다. 자, 본문 읽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고요. 자, 국어 특히 고전문학 작품은 많이 읽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화자는 삶이 힘들어 청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청산에서 비애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다로 가지만 구원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같은 일을 바래도 보지만 결국 한 잔 술로 시름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운명입니다. 사르리 살을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자, 사르리 살을 잃었다는데요. 살을 낳으면 사실은 낳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려가에는 기본 음수율이 332조죠. 만약 살을 잃었다 살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음수율을 맞출 수 없죠. 그래서 요 앞에 살을이 다음에는 낳다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살을 잃었다 332조가 되고요. 자, 청산에 살을이 낳다 이렇게 해서 332조가 되죠. 자, 살을이 다음에 낳다가 생략된 것은 사문보고 또 332조 음수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살을 낳다 청산에 살을 낳다가 되죠. 자, 요 살을 낳다는 살을이는 살리라는 뜻이고 또 살겠노라는 뜻입니다. 그 살겠다 어디에 사느냐, 근데 지금 현재에 사는 것이 아니고 청산에 살겠다는 것이죠. 청산에 살고 싶다. 그래서 청산은 지금 현재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속세를 지금 현재를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굳이 이거는 뭐 속세라고 안 해도 현재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뜻으로는 살아야 했을 것을 뭐 이런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청산을 그리워할 수도 있겠죠. 그 살고 싶다 또는 살아야 했을 것을 괜히 청산을 떠나서 이 고생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또 살아갈 것이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니은 살아야 했을 것을 이라는 것보다가 옛날에 살을 때 청산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잖아요. 살리라 살겠노라 살아갈 것이로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는 쫓기는 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청산은 가고 싶은 곳이죠. 현실적 공간이 아니고요. 자연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대갈로 꺽쇠갈로 한 것은 중심 소재가 됩니다. 사르리 살을 낳다 청산에 살을 낳다. 자, 중심 소재고요. 자, 이 중심 소재 청산은 화자가 청산에 있다면, 자, 화자가 청산에 있다면 현실로부터 도피처가 될 수 있고요. 또 화자가 청산에 있지 않다면 동경의 대상이죠. 청산에 있다면 현실로부터 도피처의 의미도 있고, 또 화자가 청산에 있지 않다면 내가 동경하는 대상, 그래서 삶의 안식처, 이상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살을 낳다는 살고 싶다. 자, 소망적 어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을 낳다. 그 청산에 살면서 뭐 고깃국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머리하고 다리는 산에서 나는 채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기현에 보면은 남아자기 구조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죠. 머리랑 다리랑은 유기현의 남아자기 구조개와 함께 소박한 삶을 뜻합니다. 자, 살을 낳다가 계속 반복되죠. 청산에 살을 낳다, 또 살을 낳다, 청산에 살을 낳다가 반복되잖아요. 그래, 이 청산별곡의 특징은 유사구전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얻고 또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자, 후렴구인데요. 흥을 돋우기 위한 무의미한 운율적 후렴구다. 뭐 조흥구 또는 여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경쾌하고 명랑하고 한 느낌이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분명히 현실이 힘들어서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앞에서 노래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후렴구는 굉장히 경쾌하고 명랑한 것은 좀 특별하죠. 그 고려민중의 낙천성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이 청산을 찾는 것은 지금 현재와는 다른 어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죠. 그래서 자의 지향점, 비애가 없는 곳과 일치한다 그죠. 그러니까 후렴구도 굉장히 밝고 경쾌한 겁니다. 고려가의 후렴구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청산 자연에 대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울어라는 명령이 아니고 야 임마 니 울어가 아니고 우는구나. 어라는 경우는 감탄형 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 우는구나가 반복되고 있죠. 자,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데 니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니하고 내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 동병상련의 존재고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새를 통해서 드러내니까 감정이입법이 쓰였습니다. 결국은 나도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삶이 슬프다. 삶의 비애와 고독. 그러니까 새는 화자의 분신이 된다 그죠? 요 작자라는 말 대신에 화자가 좋겠네요. 화자의 분신이 됩니다. 널나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 우니 노라. 내가 너보다 관심이 많다. 너보다 요거는 나와는 비교격이네요. 우리 부사격 조사 중에 비교 부사격이 있습니다. 너보다 씨름이 관심이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며 지낸다. 울며 지내니까 이 청산별곡 이 부분을 보면 후렴구는 굉장히 경쾌하고 명랑했지만 내용은 굉장히 좀 슬프죠. 그래서 애상적 어조라고 합니다. 자, 삶의 비유와 고독이고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가던 새, 요 의미가 조금 특별한데요. 이 가던 새는 날아가던 새가 새일 수도 있죠. 그러면 날아가던 새가 본다. 날아가던 새가 본다니까 그 날아가다가
자기가 지나온 것을 보잖아요. 그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는 새는 갈던 일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밭에 이래 보면 고를 짓죠. 그게 일항인데 갈던 일항을 본다. 갈던 일항은 농사 짓는 땅이죠. 그래서 이때의 가든새의 의미는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감입니다. 자, 요 가든새가 어떤 의미냐에 따라가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죠. 본다는 여러분 요거는 본다는 요즘은 서술형 평서형이잖아요. 과거에는 이 본다는 보 플러스 니은다 의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느냐 이래 됩니다. 그죠? 가든새를 보았느냐 보았느냐. 자, 물아래는 평원지대인데요. 이거는 현실과 반대되는 것이죠. 현실과 반대되는 건 속세다. 그죠? 평원지대고 청산과는 반대되는 곳, 세속적인 공간 속세가 된다. 그죠? 자, 5장에서 이 물아래가 구체화됩니다. 익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아래 가든새 보았느냐. 익묻은 장글랑은 익기 묻은 뜻에서 연장인데요. 장글은 연장인데 농부의 입장에서라면 익기 묻은 장글은 익기 묻은 쟁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농토를 잃은 농민이 되겠죠. 만약에 익기 묻은 장글랑, 익 묻은 장글랑, 날이 묻은 병기라면 이 시의 화자는 발람에 가담한 무리가 됩니다. 함축적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죠. 자, 속세에 대한 미련과 번민이 나타납니다. 1인공 대인공 하야 나즈란 디네와션다. 자, 요거 리을 이응이 많이 쓰였죠. 우리 자음 중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울림소리라 하죠. 자, 국어의 의문을 나눌 때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로 나눕니다. 이런 울림소리가 쓰이면은 굉장히 밝고 경쾌해지죠. 울림소리 리을, 이응, 리을을 사용해서 운율감을 불러일으킨다. 그죠? 자, 이럭저럭하여 낮은 지내왔지만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을한 또 어디 홀이라.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우약고. 자,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선생님 문법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오는 어간이 되죠. 우리 용어는 어간과 의미로 이루어진다. 그죠? 리을은 관형사형 전음이죠. 관형사형 의미가 되고요. 이는 의존명사입니다. 자, 올 사람도, 도는 보조사고요. 가도 똑같습니다. 어간이 되고 관형사형 의미가 되고 이는 의존명사고 도는 보조사가 됩니다. 자, 밤은 고독이고 절망적 고독, 외로움의 시간이 됩니다. 자, 밤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할 거, 어떻게 지낼 거. 좀 슬프죠. 그래서 예상적 어조가 됩니다. 아무도 없다. 자,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아무도 없다니까 관련성어는 우리 사방을 둘러봐도 친한 이가 아는 이가 없다. 사고무친이 됩니다. 자, 절망적 고독과 비탄입니다. 자, 여기가 1에서 4연까지는 청산에서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다에서의 삶이 나옵니다. 자, 어디라 던지던 돌고 누리라 마시던 돌고. 자, 어디로 던지던 돌이고 또는 누구를 마치던 돌인고. 자, 돌은 운명적 고독, 운명적 고독입니다. 그죠? 운명입니다. 운명이고 내 운명이 돌과 같다 이런 뜻이죠. 자, 누구를 마치던 돌고. 그런데 이 누구를 마치던 돌고 바로 내가 맞았죠. 돌은 화자의 의지와 무관한 운명이고 화자의 비애를 이야기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미리도 괴리도 앞에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자,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에 그 아픈 운명에 맞아서 울며 지낸다. 그 구조가 미리도 괴리도는 앞에 오리도 가리도와 유사하죠. 자, 어간이고 리얼은 관형사형 의미고 이는 의존명사고 도는 보조사. 자, 여러분들 문법도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궤도 역시 어간, 관형사형 의미, 의존명사, 보조사죠. 자, 아픈 운명입니다. 그 운명에 맞아서 내가 지내고 있다. 체념이죠. 자, 그 다음에 사르리 살을 갖다 바라라의 살을 갖다. 자, 1년과 어떻습니까? 대응이 되죠. 바다 아래는
바다인데요. 청산과 대응이 되고요. 당연히 물 아래와 대조가 되죠. 물 아래는 현실적인 삶이고 현실적인 삶과 대조가 되는 게 청산과 바다죠. 이 바다는 가고 싶은 곳이고 또 자연에 대한 동경을 드러냅니다. 나마자기 고족이란 먹고 바다 아래 살을 잃었다. 나마자기는 나문제라는 해초, 굴과 조개죠. 바다에 사는 것이다. 그죠? 1년에 머리 다리와 함께 소박한 삶입니다. 바다 아래 살고 싶다. 이 오해는 1년과 똑같죠. 자, 그러면 전체 구조상 이 6연이죠. 6연은 1년과 똑같은데 요거는 5연하고 순서가 바뀌면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죠? 구조상 위연과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자, 바다에 대한 동경이고요. 자, 1년과 다른 점은 청산이 바다로 바뀌었고 또 해초가 나온다는 거, 그게 달라졌습니다. 자,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자, 가다가 뭐 바다에 가다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란 듣는다고. 애정지는 외딴 부엌이나 마당인데 아마 이 애정지는 현실을 벗어난 공간이겠죠. 그래서 속세를 피한 곳 이렇게 했습니다. 사삼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혁을 들어라. 자, 이번 한번 볼까요? 사슴인데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켜는 것을 듣는다. 사실은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겠습니까? 그 사슴이 해금을 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적을 바라는 심정이고요. 그만 세상 확 뒤비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났더라. 현실의 절박감과 고독이 담겨 있습니다. 또는 사슴으로 분장한 산대놀이 광대가 해금 켜는 것을 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삶의 모습이고요. 자, 가다니 배부른 독이 설진 강수를 빚어라. 자, 가다니 부엌에 가더니 설진 강수는 술인데요. 자, 청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한 잔 술로 고뇌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그 강수를 빚어라는 결국 독한 술을 빚는구나. 자, 독한 술을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 독한 술을 빚는구나. 그 술 냄새가 나죠. 조롱꽃 누룩이 매워 잡사오니 내 어찌하리꼬. 자, 조롱벚꽃 모양의 누룩이 매워서 잡사오니 누룩 냄새가 나를 붙잡으니 내 어약고. 자, 누룩의 냄새가 나를 붙잡으니 우약고. 왜 하겠습니까? 한 잔 먹고 있으면 잊어야지. 자, 현실에서 하면 굉장히 힘든데 술 한 잔 먹고 에이 하고 잊고 지내자. 낙천적 태도로 할 수 있지요. 누룩 냄새가 임을 붙잡으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어찌할꼬? 어쩔 수 없다. 누룩의 냄새가 임을 붙잡으니 뭐 임은 나보다 술만 좋아한다. 어찌할꼬? 이건 체념적 어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자, 청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슬픔을 해소하지 못하고 한 잔 술로 달릴 수밖에 없는 비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자, 삶의 비애가 됩니다. 자, 바다에서의 삶 5에서 8년이고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려 가요가 되고요. 성격은 현실 도표적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청산과 바다로 가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예상적, 그렇지만 결국 그 아픔을 해결하지 못했지요. 그러면서도 또 낙천적이고 개인의 마음을 담았으니까 또 서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삶의 고뇌와 오태가 있네요. 비애. 자, 시련의 아픔입니다.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입니다. 자, 특징은 반복, 의인법, 비교법, 감정이입법 등 우러러 세가 있었죠.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고요. 내용과 관계없는 후렴구와 얄리얄리얄라성 얄랄얄라가 있지 않습니까? 또 리을 이응 유성음을 울림소리를 사용해서 음악성을 살렸고요. 5연과 6연은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에서 4연은 청산의 노래고 5에서 6연은 바다의 노래입니다. 자, 적절한 비유와 보도의 상징성, 또 운율미와 정제된 형태를 갖춘
아주 완성도가 높은 고려 가요입니다. 자, 내후 외환의 시대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현실의 삶이 만족스러웠다면 청산이나 바다에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억지로 술 한잔 먹고 그 근심을 해결할 필요도 없다, 그죠? 자, 작품의 화자를 다음과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보자 인데요. 임과 헤어진 사람이라면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속세를 떠나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난리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이라면 유랑민들의 삶의 비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영되었죠. 정권의 횡포나 외세의 침략 등으로 속세를 떠난 지식인, 자, 속세 염증을 느끼고 숨어 사는 지식인의 고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한번 설명해 보자인데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죠. 문장 구조는 이걸 좀 특별한데요. AA, BA 구조라는 말을 들어 듣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르리 살을 낳다, 청산에 살을 낳다. 자, 이것도 사르리 낳다가 생략된 거죠. 낳다가 생략됐잖아요. 같고 다르고 같죠. 그래서 같고 다르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A 같죠. B는 다르죠. 자, 요런 구조로 요런 구조로 정의된 것을 우리 AA, BA 구조라 합니다. 음보는 3, 4, 2조를 바탕으로 한 3음보 율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음수율이죠. 3음보는 음보율이죠. 자, 음은 리을, 이응, 음을 그 울림소리를 반복함으로써 경쾌한 느낌을 자아내고요. 자,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는 시구들을 찾아보자인데요. 의미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설명했습니다. 청산에 살을 낳다는 청산 아닌 곳에서 힘들었다 이런 뜻이죠. 널라 실험한 나도 자고 니를 원이노라. 자, 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 예상감이죠. 익 묻은 장글랑 가지고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익기 묻은 쟁기일 수도 있고 또 쓸 수 없는 무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따라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오리도 가리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내가 지금 올 사람도 아무도 없는 사방을 둘러봐도 아는 사람도 사고 묻힌의 상황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 밤은 또 외약고 이런 뜻이죠. 미리도 게일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자, 미워할 사람 게일도 없는데 아픈 운명에 맞아서 울며 지낸다. 화자의 처지가 드러납니다. 그죠? 작품에 나오는 다음 공간들이 의미하는 바를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자입니다. 청산은 뭡니까? 바다도 똑같죠. 이상양, 동경의 세계, 현실 도피처가 되고요. 바다도 이상양, 동경의 세계, 현실 도피처가 됩니다. 물 아래는 그 청산과는 다른 곳이니까요. 바다, 청산 바다는 다른 게 속세, 현실의 세상이 되겠죠.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물 아래와 같은 세속적 공간을 벗어난 청산과 바다 같은 현실 도피처. 자,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은 청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살지 못하고 체념하는 마음으로 술 한잔 마시며 시름을 달래고 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하고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을 클릭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좀 중언부언하긴 했지만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영상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려가요 청산별곡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